자, 다시 시작하자 얘들아. 오리엔테이션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자, 일단 먼저 시즌 4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그리고 쓸 시간 주고 수업 듣고 가면 돼요. 자, 보세요. 시즌 4 이제 마지막 정규반입니다. 우리 1, 2, 3에서 지금 한 21강 정도 진행을 했고 시즌 4는 9강으로 진행될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미리 시작하면은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겠죠. 익숙할수록 더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군다나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글을 통해서 자기 바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리는 과목이긴 합니다. 알겠죠? 미리 겁주는 건 아니지만 어렵기는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따 다 얘기해 줄게. 그래서 지금 반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위로 갈수록 그 밑에 있는 대학들까지 전부 다 포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문대반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2반 수업을 통해서. 알겠지? 자, 그리고 원서 접수 후에는 이제 9월 둘째 주에 여러분들 원서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파이널, 예비 파이널 진행됩니다. 주중과 주말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추석 특강은 4일 내지는 2일 연속으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있을 거고 대학별 파이널 강좌는 시험 직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시험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정도씩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능 직후에 진행되는 대학들은 이제 예비 파이널과 추석 특강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능 보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시험 보는 대학들이 있거든. 중대, 이대, 뭐 외대 이런 대학들. 그 대학들은 그때 또 5일 정도 연속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오면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쓰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2시간 10분 정도 쓰게 할 거고요. 답안 작성하고 있으면 첨삭 담임 선생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면 첨삭해 주실 거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노는 거 아니고요. 제가 더 바빠요. 첨삭 선생님들보다. 계속 학생들 불러서 1대1 코칭 진행합니다. 이 정도면 다음 주에는 제가 한 명씩 전부 다 부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원이 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3주에 한 번씩은. 근데 아마 이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늦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 불러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되고 10분 정도 휴식하고 그리고 1시간 40분 정도 수업 진행합니다. 복습 우수 답안 강평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은 논제를 쓴 학생들 답안들 중에서 좀 상대적인 우수 답안들을 뽑아서 우수 답안이라고 프린팅을 해놨지만 사실상 부족 답안처럼 읽으면서 어떤 점에서 더 보완이 필요한지 핵심 사항들 다시 한 번씩 짚어내고요. 그리고 해제 강의 진행합니다. 알겠죠? 자, 기본 자료 이거 사실은 오늘 이 자료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 자, 보세요. 첫째, 통원실이에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펼쳐보면은 목차에 자 통합논술의 원리, 실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유형별 방법론이 쭉 망라되어 있습니다. 얘를 읽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업 중에 전부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보면 되는 거고 신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업 끝나면 이 자료 한 15페이지 정도까지는 정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수업 중에 사용하는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논술 핵심 개념 요 자료 있죠. 네, 요 자료는 펼쳐보면은 보이죠? 반대말들입니다. 우리가 이항 대리버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들인데 논술에 빈출되는 단어들이고 고득점 포인트를 결정하는 데 좀 필요한 단어들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길지 않아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보충 자료를 좀 많이 안 주는 편이거든. 보충 논제랑 해제는 되게 많이 풀어주는데 근데 이런 읽기 자료나 이런 건 별로 안 주는 편이야. 왜? 첫째, 잘 안 읽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줘봤자 안 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 그 산을 넘어야 논술로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따로 시간 안 내도록 할 테니까. 근데 되게 짧아요. 그래서 테마 한두 개씩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읽다 보면은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표현 자료는 표시 하나만 합시다. 한 페이지 넘기면 목차 있죠, 왼쪽에. 여기서 대괄호 3번 원고지 교정부호 있죠. 지워버리세요. 얘는 안 봐도 됩니다. 원고지는 국가에서 정한 규칙이 없어요. 국가에서 정한 규칙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쓰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일독을 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은 표시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 표현도 감점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불필요하게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사항들 정리해뒀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자기가 몰랐던 것들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교정보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지우라고 한 게 대학별 필기구가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필이나 샤프 펜슬을 허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진한심인 게 좋아. 진한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에도 그냥 연필로, 샤프로 연습을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더 효과적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볼펜 연습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들, 대학별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매주 제공되는 자료. 자, 들어오면서 원고지랑 논제 가이드 받았죠. 그죠? 가이드 잠깐 펼쳐보자. 가이드. 시험장에는 이런 거 없어요. 시험장에는 이런 거 제공되지 않겠지, 당연히. 백지를 주거나 연습용 원고지를 주거나 하거든. 그지? 그리고 중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주지 않아. 그런데 여백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논제 해결 가이드를 펼쳐보면 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자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한 대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에 니네한테 준 힌트들은 다 니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힌트들 없이 쓰다 보면은 자꾸 소모적으로 첨삭받을 때 형식적인 부분들에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거든. 불필요한 지적입니다. 내용적 완성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보면은 1페이지 맨 밑에 문단 구성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고, 그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각 단계별로 몇 분 정도 할애하면 되는지까지 정리해뒀어요. 시즌 3까지는 제가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간 내에 완성하는 훈련도 해야 되거든. 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이거 기준으로 해서 자신에게 맞는 어떤 루틴 같은 것들을 니네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통원실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요 파란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34에서 35페이지 보면은 뭐 평가, 유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이런 힌트는 전부 다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옆에 펼쳐놓고 논제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원고지에 작성을 해서 나한테 제출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거 컨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까다로운 학생들이 이런 힌트 시험장에서 없는데 나 지금 실전 연습해야 되는데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안 보기도 하거든. 그러면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첨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실력 느는 것도 느릴 수밖에 없고. 알겠지? 자, 그렇게 하고 해제랑 채점 기준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복습 자료 나가겠죠? 이거는 이제 이따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복습 요령 알려주면서 자, 요 방금 전에 나누어준 책 중에 퍼펙트 스터디 워크북 있죠? 이 책 잠깐 펼쳐보세요. 자, 왼쪽 보면은 복습과제 수행 방법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둬도 안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친절하죠. 옆에 샘플 및 설명이라고 해놨습니다. 각 강별로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파트 1에 보면은 1, 2페이지에 필기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은 파워포인트 쓰죠. 앞으로 제가 파워포인트 쓰는 모습은 거의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올판 써거든요. 알겠죠? 예, 저도 손으로 쓰면서 정리를 하고 자, 여러분들한테 판서를 필기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집중하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필기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또 어떻게 따라오면 되는지 이따 수업하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2페이지에 걸쳐서 필기하고 3페이지 보면은 자, 파트 2 자기 답안 분석 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쓴 답안을 이따 축소 복사를 해서 줄 거예요. 4번을. 그럼 그걸 세로로 접어가지고 여기에 끼워 두든지 붙이도록 하고요. 작년엔 내가 그래서 시즌 4 시작하면서 학생들한테 딱풀을 다 사줬었거든. 뭐 나름의 좋은 의미도 담아가지고. 근데 안 붙이더라고. 저도 안 붙이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다음 주에 아마 니네한테 나눠줄 수 있을 거야. 지금 그 A4 파일 함 제작 들어갔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그거 줄 테니까 아까 얘기했던 매 시간 지참해야 되는 기본 교재라든지 이런 식의 자료들은 전부 다 거기에 넣어가지고 다니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자기 답안 분석 평가인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이 부분은. 알겠지? 자, 그리고 근데 거기 보면은 약간 말이 이상하죠.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답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구체적인데 간략하다? 모순이죠.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그냥 나쁜 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시문 분석 실패. 나 제시문 제대로 못 읽었네. 망했네. 이러면 이거는 오답 노트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죠? 내가 뭐 틀렸어. 어떤 제시문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근데 이런 것들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파트 3 보면 개요 완성 연습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파트 4는 보세요. 전 시간 부족 답안을 예시 답안 필사하거나 리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전 시간 부족 답안 그러니까 오늘은 없겠네. 거의 신규생들이니까. 알겠지? 근데 신규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따 코칭하면서 이거 다 하라는 거 아니야. 각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뭐만 하면 되는지 전부 다 얘기해 줄 거거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은 시간은 우리 수능 공부해야 돼. 1시간 넘게 논술 복습하겠다고 붙들고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 왔으면 4시간 집중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한 30분에서 1시간, 맥시멈 1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필요한 정도까지만 복습해주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 과제도 많이 내지 않아. 알겠어요? 자,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원서 접수 상담은 이르면 8월 첫 주, 늦으면 8월 둘째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규생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접수 상담을 좀 미루도록 할게요. 왜일까? 내가 니네 논술 실력이나 스타일을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전까지는 최대한 논술 실력 향상에만 집중하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요거 고민하지 말아라. 나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쓸까?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웃대고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것도. 알겠지? 나중 3주차 정도에 제가 원서 접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갈무리해서 나눠주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자료 보면 되는 거니까 니네가 모집 요강 찾아보고 이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어. 논술 관련해서 그냥 내가 주는 자료만 보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이 결정이 오류가 없는지 그것만 니네가 한번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고민 하나 끝나는 건 9월 둘째 주고 9월 첫 주부터 고민해도 9월 둘째 주에 끝나거든요. 원서를 잘 써야 대학 붙는 거 아니야, 얘들아. 논술을 잘 써야 대학 붙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나랑 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혼자서 괜히 고민하지 말고 다만 담임들이 이제 괜히 부지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종이 나눠주고서 수시 어떻게 쓸지 그 구상안을 가지고 와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제가 불러서 코칭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알려줄게요. 알겠죠? 왜냐하면 성격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되게 착한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착한 선생님들도 니네가 나 여기까지 써볼래요? 라고 하면은 네가 그 대학을 이런 식으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걱정해 주시면서 니네 가슴에 비수를 꽂거든. 논술 전형은 다른 전형하고 달라, 얘들아. 오죽하면 패자부활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겠니? 다른 전형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 그래서 일단은 담임들이 괜히 걱정하고 니네가 상처 입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욕먹지 않을 거야 라고 틀을 잡아줄 테니까 그 정도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나중에 니네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 그리고 논술 실력 및 스타일 그리고 내신은 거의 의미 없는 것 그리고 출결 및 학폭 특수한 케이스죠. 이런 것들 고려하고 얘들 포함해서 한 7가지 요소 정도 고려해서 여러분들 원서 접수 전략까지 전부 다 짜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논술 관련해서는 내가 일종의 니네 담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사실은 요 잔소리 하려고 오늘 OT도 진행한 거거든. 자, 아직까지는 니네 요거에 집중을 해야 돼. 내가 수업하면서 니네한테 보여주는 거 보면서 내가 저렇게 풀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해서 온 거야. 수시 6장을 뭔가 충실하게 써서 괜찮은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필요성에 집중해서 4시간 집중하고 시키는 복습해주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신규생들한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4주만 견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걸 못 버티면은 또 그냥 괜히 와서 시간 낭비한 게 돼버립니다. 4주만 버티면 뭔가 내가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논술 관련해서 눈을 좀 뜰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왔으니까 좀 잘 집중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들아,